네, 정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맞습니다. 이쪽에 새벽 배송을 허용으로 딱 이거 하나만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때문에 새벽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새벽 배송,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칙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지금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사실은 이 규제가 들어왔을 때 온라인 소매 시장 2012년도 정도에는 온라인 시장이 지금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유통 비율이 한 60% 육박한 반면에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한 10%밖에 엄청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쿠팡과 같은 이제 외국계 대기업 지금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그걸 토대로 온라인 유통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오히려 연장하는 요거 아니었습니까? 그 법이 원래 일몰돼서 사라지게 될 수 있었는데 이 법을 연장한 것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무 휴업일은 이번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의무 휴업일은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새벽 배송을 위한 온라인 배송을 위한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온라인 보십니다. 배송에서만 의무 맞습니다. 휴업일을 이게 적용하지 않고. 의무 휴업일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마트 자체가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 구성원들이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쿠팡 견제책. 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유통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라는 독점적 기업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 폐해가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 온라인 유통사들이 지금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다면 서로 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쿠팡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을 해서 이제 그 허용을 해주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결과가 나온 게 있을까요? 사실 구체적인 뭐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당국과 꾸준히 얘기는 해온 것은 맞고요. 특히나 지금 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셨듯이 3,500만 명이 지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거의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 국민들이 다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 그러니까 전통 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형성돼 있는 시장에서 각자 유통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걸 허용을 해줘서 어차피 기존 온라인 새벽 배송 시장이 100이었는데 네. 이걸 허용을 해서 그냥 100이라는 총량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점유율 싸움만 벌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100이었던 온라인 새벽 배송 시장이 120으로 늘어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주변 오프라인 상인들의 입장과 그러니까 영향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형마트가 폐점했을 경우에 지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대형마트는 이제 지역 상권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까지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형마트의 온라인 시장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대형마트 그 점포를 유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도 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도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배송 일자리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프라인에서의 대형 점포의 폐점 자체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점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형마트가 이제 온라인 물류센터로 지금 그렇죠. 활용이 되는 반면에 또 낮 시간대에서는 오프라인 지금 판매를 그대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 거점에 있는 이 대형마트가 폐점을 안 하게 되면 주변 상권까지 좀 살아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도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꾸준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저희가 당연히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고 이것 오히려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대형 유통사들이 국내 유통사들이 들어온다면 그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유통시장을 열어준 것과 별도로 그런 다양한 뭐 사회적 합의나 대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쿠팡 대 대형마트라고 하는 경쟁 구도에서만 그러니까 한정해서 보면 네. 대형마트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새벽 배송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은 새벽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류센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쿠팡이 전국적으로 그 물류센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거점에 있는 마트가 물류센터로 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배송 시장을 열어준다면 쿠팡과 바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물류 측면에서는 대형마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쿠팡의 어떤 기존 시장 점유 부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 설득이 문제인데 네. 소통은 좀 해오셨습니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일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단체에서는 그게 좀 미흡하다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꾸준히 소통해 가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생 방안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이제 그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만 청기누설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뭐 주된 내용은 뭐 상생 협력 기금을 좀 마련하는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쓴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의 좀 활성화하는데 좀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게 기금이 단순히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상생 협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동방성장위원회의 기금을 출연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정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 대형마트가 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때 대형마트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전통시장과 같이 뭐 MOU를 통해서 그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좀 창의적인 좀 그런 협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같이 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냉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걸 대형마트의 유통센터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그 사이트에 전통시장의 항목을 좀 열어놔서 그 동네 전통시장의 물품도 함께 그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좀 창의적인 상생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유통 채널을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상생 협력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좀 이런 좀 창의적인 그런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통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주차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장 보러 가는데 차 없이 가기는 좀 사실 힘들고. 근데 가보면 주차가 제일 힘든데 만약에 상생 협력 기금이 조성이 돼서 지원한다면 뭐 주차 지원이나 이런 걸도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고 또 지금 대형마트 주변에 여러 상권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주변 상권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대형마트 주차장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좀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이걸 추진을 하시면서 쿠팡 쪽 반응이 어떤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쿠팡 쪽 반응은 뭐 구체적으로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쿠팡 쪽하고 좀 뭐 소통을 하면 이게 좀 잘못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쪽하고는 뭐 근처에도 안 가고 네,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래 어차피 지금 추세가 네.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 쪽으로 막 확 쏠리는 추세인데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걸 다 가속화시키는 이게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주장 일리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는 위기까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류 창고로서 기능을 한다면 예. 대형마트가 폐점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를 대형마트 쪽하고도 나눠 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폐점을 지금 오프라인만 해서는 폐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온라인 시장을 열어준다면 예. 일정 부분은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고 그 반대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일정 부분은 오프라인 시장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마트 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폐점을 할 거를 걷어들이고 얼마든지 더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폐점을 하고 단순히 물류 창고로만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없도록 좀 막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하고 자 이제 발의를 하셨고 네. 이제 이거 이제 법안 추진을 해서 언제 통과시킨다 혹시 이런 일정 얘기는 이런 것들은 좀 나누셨어요? 뭐 디테일한 일정까지는 말씀은 없었지만 일단은 그 소상공인 단체나 전통시장과 꾸준히 얘기해가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발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빠르면 1분기 그러니까 3월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좀 처리가? 늦어지면 6월 안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도 6월 안에는 본회의 처리까지는 가능할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